안녕하십니까.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도 발을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금 여기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이사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로 있고요. 오늘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합니다만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 관련해서 이순신 장군과 어떻게 그걸 뭐라 그럴까요? 같이 정신을 연결시켜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굉장히 시계를 늦게 잡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연초부터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미네소타 쪽에 보니까 그렇게 쉽게 사고라던 일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중국도 이제 어제 그 장유사 부주석, 그거는 한 개인의 숙청보다도 앞으로 세계 지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시진핑의 2027년 이후에 5년이면 거의 확실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까지 연임, 그러니까 종신 집권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김정은, 시진핑, 푸틴은 세계 정치, 경제 아레나에서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상수로 두고 잘 안 들리는가요? 조금 목소리. 네. 예, 제가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험난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많이 들고, 금년 한 해도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지만은 금년 한 해도 좀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경제를 보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때는 세계 평균 성장률이 한 3배 정도, 서너 배를 성장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는 상당히 낮고, 또 지난 3년간은 선진국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 성장률이 지금 낮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 위기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고, 요새는 소위 경제안보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든든해야지, 또 우리 기업과 산업이 든든해야지 국가 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새겨보고 어떻게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한테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맡기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사를 맡고 있지만은 열등생입니다.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따 제 발표 끝나고 토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선배 회원님들, 그리고 또 동료 회원님들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지점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차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이때까지 쭉 발전해 왔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가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한번 보자.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지금 어떤 저러한 과정 속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걸 대충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한국 경제의 도전과 이순 정신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목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슬라이드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역사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 1000년 동안에는 뭐 거의 경제 발전이 없었습니다. 거의 0%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농사 짓는 방식 거의 발전이 없다가 소위 이제 14세기 들어와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서양 여기가 이제 요게 점인가요?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건드렸네요. 여기 포인트는 없나요? 그거를 살짝 올리시면 돼요. 어떤 거요? 여기다 손만 얹으시면 돼요. 여기다 손만 얹으면 아, 네. 아, 이게 센시티브하네요. 근데 제 손은 안 먹혀 들어가는데요. 여기 포인트 나오죠? 네. 약간 해야 되나요? 네, 손만 이렇게. 아. 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성장률이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영국이나 유럽 경제를 초월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뭐 미국은 존재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고. 예, 제가 아직 좀 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빠르게 성장해서 유럽을 따라잡고, 저기 일본, 보라색, 일본도 이제 성장을 메이지 유신 이후에 빠르게 이제 성장하지만은 나머지 인도, 뭐 중국, 아프리카는 여전히 요 밑에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일본이 또 서유럽을 따라서 빠르게 따라잡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뭐 계속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이거는 이제 토마 피케티라고 얼마 전에 자본론을 써서 굉장히 베스트셀러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이분이 세계 2000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이렇게 쭉, 그동안에 뭐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경제 성장률의 경제 학사를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의 제가 책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가 보면 이제 요게 제가 195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제 선배님들도 대개 보면 요 언저리 요 언저리가 이제 우리의 라이프 타임이죠. 보시다시피 뭐 1000년 동안에는 거의 0% 성장이었고요. 전 세계 경제가.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 조금씩 성장률이 빨라져서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 때 거의 0.5% 정도 되다가 2차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 대부분의 라이프 스페인이 아마 이쪽에 속하는데요. 보면 우리 세대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성장 시대를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성장성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이제 앞으로 점점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20년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세대는 굉장히 그 익사이팅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죠. 축복이라고 봐야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0에서 1000년뿐만 아니고 소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우리 세대 때 피크를 이루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더 떨어져 간다. 왜 우리 때 그렇게 빨랐나? 그 보면 이제 여기 결국 그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차 산업혁명 때가 가장 생산성 향상이 빨랐다고 합니다. 그 빠른 이유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이라고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리고 내부 연소 엔진이었죠. 그래서 또 항생제 그 다음에 화학제품의 발전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연소 엔진이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도 나오고 대규모 투자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2차 산업혁명을 되게 이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 이렇게 퍼져나가는 속도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이 가장 대규모 뭐 포드 자동차니 무슨 뭐 카네기니 다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났던 투자 활동가 기업가들이죠. 그때가 결국은 생산성 향상도 제일 빨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기간이죠. 요 기간이 이제 2차 산업혁명 기간이고 요 기간은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수명도 이게 10년에 늘어난 수명인데요. 그러니까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항생제가 발견되고 이게 전파됨으로써 10년 사이에 수명이 5.6세나 늘어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로버트 고던이라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결국 이 시대가 생산성 향상이 제일 빨랐다. 그 다음에 지금도 기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지금은 AI 시대로 이제 넘어왔지만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ICT 혁명이죠. 3차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보다는 덜하다.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그런 대규모 투자라든가 전파는 3차 혁명 시대는 물론 인터넷 시대로 또 새로운 세상을 열었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성장에 대한 임팩트는 2차 산업혁명 때보다 적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2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가? 결국 이제 전기,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 생겨서 자동차, 비행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상하 수도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하 수도 시스템. 그러니까 요새도 우리 TV에 이제 유니세프 이런 거 보면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이 이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몇 킬로씩 갈 때도 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상수도가 되니까 그 시간이 다 절약이 되는 거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위생뿐만 아니고 화장실이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된 거죠. 생산성. 전기 화장실이 변한 게 결국 경제에 아주 혁신을 가져왔다. 예전에는 횃불을 켜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모든 잔치는 다 낮에 했다고 그러잖아요. 환갑잔치는 요새는 뭐
디너가 가장 성찬이 되어 있지만은